안녕하세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 투자 강의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주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과연 주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으로 이제 첫 시작을 여는데요. 주식, 스톡, 쉐어라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원은 우리 대항해 시대에서 혼자서 부담하기 어려운 투자 자금을 나눠 부담하자, 그리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자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 유럽에서 향신료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향신료가 유럽에서 나지 않다 보니까 이 배를 선박을 건조하고 선원들을 구해서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는 이 인도 등지나 이쪽으로 이제 배를 보내서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성공을 하면 대박이 나고, 실패해가지고는 배가 좌초되거나 침몰하고, 또는 그걸 못 찾고는 그냥 빈손으로 허탕치고 돌아오고 할 경우에는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왕실에서 이 사업을 독점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왕실조차도 이것이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스러웠고,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좀 이렇게 권유해서 분배를 하고 우리 공동으로 투자하고 나오는 수익금을 나눠서 갖자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잘 되면 대박이 나는데 실패하면 쪽박이고, 혼자 하긴 부담스럽고 나눠서 부담하면 좋겠다. 이것이 주식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로 이제 그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했던 뉴턴 같은 경우는 그 남해 회사라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벌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가서 다시 투자를 했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쪽박을 차고는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식의 멘트를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남해 회사 역시 향신료가 목적이 아니라 노예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긴 했지만, 역시나 선박을 구축하고 그로 인해서 무역을 하고 항로를 개척하는 그런 식의 사업에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이 투자자라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고 내지는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세상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투자라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주식 투자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의 발전, 여기서 지금 제가 사진으로 몇몇 개의 사례를 넣었지만 이런 전기나 전구 등의 발전, 컴퓨터, 스마트폰의 발전, 그리고 이런 자동차의 발전, 이 발전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발명가의 기술 개발과 발명의 노력,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사업가의 도전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가 혼자 부담하기 힘든 위험을 같이 감수해주는 투자자들, 이 셋의 결합으로 인해서 사회는 발전하고 인간은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발전해오고 나아졌다, 삶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라는 행위는 옳고 나쁘다 이 개념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이 더 풍족해지고 사회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기반에 주식 투자, 이 사업가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주식 투자, 이 주식 투자도 엄연하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재무상태표, 이 회계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재무상태표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상태로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건물, 땅, 은행의 돈, 재고자산, 그리고 뭐 기술, 그런 여러 가지 자산들과 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그 돈의 출처가 부채, 남의 돈을 빌려와서 넣어놓은 건지, 자본, 내 돈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만든 건지를 특정 시점에 스팟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나타낸 것이 재무상태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기간, 대체적으로는 이제 사업기간이라고 해서 사업연도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년 동안 얼마나 팔았고, 남의 돈을 빌려와서 지불하는 이자, 그리고 물건이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 재료비, 그리고 뭐 세금 등등의 비용을 매출에서 제하고 남은 수익, 이 순이익이 다시 또 회사의 자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회사의 상황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얼마나 지불을 하면서 순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순이익들이 얼마나 쌓여 있고 남의 돈은 얼마나 끌어왔으며 이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자산 구성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를 표현한 것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에 해당되는, 그 회사의 내돈에 해당되는 것이 주식이고, 그것이 바로 주주의 몫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 간접적으로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은행이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권 투자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채의 몫을 가져가기 위한 투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채권 투자는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원금은 되도록이면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자가 고정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따라서 이 회사가 성장하고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이자 이상에는 지급받는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주들은 이 비용을 지불하고 남는 수익을 계속 쌓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고 이익이 늘고 커질수록 그 성장과 커짐을 같이 향유하는 것이 곧 주식 투자이며, 이 회사의 자본, 내돈, 회사의 내돈이 주주의 몫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주식의 가치,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사업에서 나오는 가치다 라고 일단 정의를 할 수 있고요. 회사의 사업에서 나오는 가치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특허권, 이들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벌어들이는 수익, 이것이 주식의 가치의 첫 번째 근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회사는 수익이 나고 이익이 발생되면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들에게 직접 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를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매년 결산이 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주식의 가치는 이 회사의 사업에서 나오는 사업적 가치와 더불어서 수익의 흐름, 배당을 통해서 발생되는 실질적인 현금의 수익의 흐름, 이 두 개의 합으로 주식의 가치는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주식의 투자 수익 가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본다면요. 앞서 설명드린 주식의 가치, 즉 사업의 가치와 수익 흐름의 합, 이 주식의 가치와 더불어서 매매적 가치, 즉 1강에서 설명드렸던 트레이딩, 투기적 가치, 내가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매매적 가치의 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인베스트먼트, 투자의 가치와 투기의 가치, 트레이딩의 가치, 이 두 가치의 합이 주식의 투자 수익 가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를 필요한 것, 1강을 들으면서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알겠고, 이제 2강을 들으면서 주식이 무엇인지도 알겠는데 왜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튼스쿨 제레미 시갈 교수 책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온 출간된 책에 주식의 장기 투자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보다 제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주식에 해라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 200년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의 각 투자 자산의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1달러를 투자하고 200년 동안 뒀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봤을 때 주식에 1달러 투자하고 200년 동안 뒀으면 70만 달러가 되고요. 그 위에 장기 국채, 단기 국채, 금, 미국 달러 등에 투자했을 경우는 장기 국채가 1778달러, 단기 국채가 281달러, 금은 4.52달러, 달러는 되려 마이너스로 0.05달러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주식이라는 투자 자산은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제일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미국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자산별 부동산, 주식, 그리고 물가 상승률인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건데요. 부동산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랑 크게 차이가 없이
인플레이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따라가게 돼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가격 등락이 체감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체감을 줘서 우리나라에 특히나 불패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는 최초부터 가장 우수한 성과를 역시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차트가 200년의 차트고 지금의 차트는 30년의 차트라 기간에 따라 짧고 변동성이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식 자산이 역시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투자 자산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가장 우수하나 단기적인 등락이 심하고 좀 부침이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짧은 기간으로 압축해서 보자면요. 이 차트는 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트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식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국고채, 채권도 집어넣고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서울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고요. 인플레이션율을 집어넣습니다. 보시면은 역시나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는데 기간에 따라서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앞서 보이기도 하고 뒤서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 기준점으로 잡으면 인플레이션보다 못해지는 거고 여기서 기준을 잡으면 인플레이션보다 우수한 거고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앞서거니 뒤서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무위험 자산으로 이제 거의 인플레이션율에 근접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 안전자산으로서의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각도는 가파르게 만들었지만 역시나 방향성은 인플레이션율과 같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등락폭이 상당히 격하게 나타나나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으로 투자할 땐 주식이 상당히 우수한 자산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를 10년씩 끊어가지고는 수년시킨 차트로 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98년부터 2008년까지 그 다음에 한 해를 수년시켜서 99년부터 2009년 또 한 해를 수년시켜서 2000년부터 2010년 이런 식으로 한 해씩 쭉 수년시켜가지고는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씩 끊어가지고 수년시킨 차트인데요. 빨간색이 코스피 그리고 파란색이 서울 주택가격 그리고 녹색이 인플레이션율 노란색이 국고채입니다. 10년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는 그 어떤 자산 역시 손실이 난 자산은 없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주식 자산이 10년 단위로 봤을 때는 가장 우수한 결과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0년 단위로 주식시장 수익률은 단 한 번의 손실도 없었고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열의를 보인 적도 없었다. 이게 인플레이션율 대비해서 열의를 보였다. 즉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가격이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율보다 자산 성장률이 낮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산에 투자했을 때 10년 뒤에 보니까 물가 올라간 것만도 못 따라갔다라는 결과 때문에 내 돈이 쪼그라들었다. 이때 10년 전 1억이랑 지금 1억이랑 똑같은 1억이지만 나는 1억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규모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 돈은 줄어든 거다라고 접근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들을 종합해서 내용을 보자면은 99년부터 2010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자산 대비해서 주식이 가장 우위를 보이고 10년 단위로 끊을 때는 손실도 발생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가장 우수한 투자 자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의 손실도 없고 우수한 투자 자산이 주식이 왜 개인이 투자하면 망하는 개미지옥이고 주식하면 패가망신하고 안 되고 어려운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 주식은 개미지옥? 가끔 TV나 쇼 프로그램 보면 어르신들 나올 때 그런 멘트도 있죠. 우리 며느리는 주식을 안 해서 참 이쁘고 착해요. 우리 사위는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라 참 이쁘고 착해요.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해서는 도박, 잘못하면 망하는 거, 한탕주의자들이 노려서 게임하는 곳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주식이라는 자산이 투자 자산으로서 열의를 보이는 자산이 아닐 뿐더러 1강에서 다뤘던 것처럼 투자, 투기, 도박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제가 인간적인 요소라고 썼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 본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진화 심리학적 관점과 인간이 투자에 대해서 사고를 할 때 판단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관점인데요. 빠른 판단과 느린 판단, 이 두 가지로 해서 인간의 판단 사고를 구분하게 됩니다. 빠른 판단 같은 경우는 크게 사고하지 않고 약간 즉시 이런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게 되는 판단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느린 판단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를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사고한 다음에 내리는 판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이 빠른 판단이 고민하는 시간도 줄여주고 적시성도 높여주며 또 결과적으로도 크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나은 결과를 주기도 하는데요. 단적인 예로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저기서 달려오고 있을 때 이걸 왼쪽으로 피할까 오른쪽으로 피할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고민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먼저 피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거기서 고민을 하고 움찔하면서 지체할 경우는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빠른 판단, 빠른 사고가 끼치는 장점이고요. 반면에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 빠른 판단이 상당히 인간에게 안 좋은 역할을 미치는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적인 예가 되는 몇 가지 편향들을 제가 적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로 리스크 편향. 이 제로 리스크라고 해서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불확실한 요소가 없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그렇게 나온 정보에 대해서 추종하는 경향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시장이라는 곳, 투자라는 곳은 투자라는 것에 대한 기본 원리 자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시면은 투자, 앞서 얘기했던 트레이딩, 투기, 그리고 마지막 도박, 이 세 가지의 모두의 공통점은 현재의 확실한 요소인 돈, 현재 확실한 요소를 투입을 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인 성과를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불확실이란 요소가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운이라는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처럼 남북 경협주 좋을 것 같아 하고 사뒀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트럼프랑 김정은이 회담을 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나는 그걸 의도한 게 아니지만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정말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판단을 내렸지만 갑자기 회담이 취소돼 버리면서 내 주식이 폭락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미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제로리스크 편향이라 그래서 확실해 보이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사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인데요. 사기꾼들은 내가 알고 있다. 이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투자 세계에서 너희들이 모르는 정보를 나는 알고 있고 너희들이 못 보는 것을 나는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바로 찍어주고 바로 알려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틀릴 확률은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잘 못 될 경우에 대한 플랜이나 대비책도 준비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당하게 되고 사기꾼을 실질적인 전문가보다 더 선호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자신감. 이는 필요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난 경협주가 좋아. 오늘은 경협주가 땡기는걸 하고 샀다가 얻어 걸려서 수익. 그 다음날 몸이 으슬으슬한 게 추운 것 같아. AI나 조류독감 쪽으로 한번 투자해볼까? 했다가 또 얻어 걸리고 이런 식으로 운이 좋아서 결과가 잘 나온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얻어 걸리다 보면 난 투자에 있어서 천재인가 봐. 찍는 족족 잘 돼. 라고 하면서 몇 번 하고 그만둬야 되는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필요 이상으로 리스크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과도한 자신감 효과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 오류.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집중해서 판단하는 현상인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에는 현재의 확실성을 투입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운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와 결과에는 운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과를 이 사람의 실력과
방법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것이 누적된 장기간의 데이터를 하게 되면 장기간의 판단에 대한 결과들은 수많은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 속에선 행운이 작용을 미치기도 하고 불운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행운과 불운이 고루 영향을 미치면서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의 실력으로 회귀하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판단을 내릴 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이 투자 전략과 원칙, 그 배경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지, 과거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과거 데이터 기준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실질적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만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두루 살펴보면서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보 오류라고 하는데요.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게 개미, 기관, 외국인 크게 세 분류로 나눴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 속도도 빠르고 접근성도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개인 투자자가 보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성과가 좋고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까닭은 정보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 과정과 그 프로세스가 제도화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수없이 많은 정보를 갖다 주입해 준다 할지라도 서로 충돌되는 정보, 한 방향으로 있는 정보들 속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되며 정보의 신뢰도는 어떻게 구축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그 정보를 통해서 내 행동과 투자 판단은 어떠한 식으로 내려야 되며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그 수많은 절차 고민들이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이 단발성 이번 한 번 투자하고는 잭팟 터뜨려서 은퇴할 거야 이런 식의 투자가 아니라 나는 투자를 20년, 30년, 50년 치매가 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하면서 하나의 수익원으로 쓸 거야 라고 접근한다면 정보 오류, 결과 오류 등을 다 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편승효과라고 하는데요.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죠. 주식하는 사람들께 나 이 종목 샀는데 어떻게 보여? 이게 하락률이 조금 더 커지다 보면은 내가 이 종목을 샀다는 것도 조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 종목 어때 보여로 바뀌기 시작하고 계속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고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까지 추구하기도 하고 또 나와 같은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좀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는 식의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 그 대중과 반대로 가라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편승효과에서 편승효과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반대, 즉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택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게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라는 식의 판단을 내릴 때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식 투자가 위험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도박처럼 하면 무엇이든 위험하고 나쁘다 라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투자 자산을 고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도 많은 기대와 함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